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치를 찾아주는 창직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본 책의 이제 그 대표 저자이신 김영기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엔잡러를 꿈꾸는 그 창직 창업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제 북쇼에 나왔었을 때는 이제 학교 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지난 6월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 이제 사직 처리가 돼서 이제는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 주에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소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속은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그 경영전문대학원 그 문영남 교수님께서 교내 사내 벤처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웹발전연구소에 있는데요. 그 웹발전연구소에 지금 부소장 겸 연구교수로 지금 소속이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그 대한경영학회 그 문영남 교수님께서 이제 학회장을 맡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경영학회 이사 겸 그 사무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직교육협회 그 이사로 있고 항공 1인 미디어 창직 창업협회 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 코치 협회 상임이사 그리고 T뉴스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KCA 인천 북부 엔잡러 센터장으로 이제 위촉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그 하는 일은요, 그 김영기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저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기사 작성, 그러니까 기사도 작성을 하고 있고 창업 관련이나 아니면 여러 그 기사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창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창업 관련해서 이제 자문, 심사, 평가, 멘토링, 컨설팅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창업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 그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ICT 대한합의 그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 ESG 경영에는 어떤 파트, 어떤 내용을 저서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창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그 경영대학에서 이제 학부에서 강의를 할 때요. 그 ESG 경영을 생산 관리나 아니면 운영 관리 그런 학부 강의에서 계속 강의를 하던 내용입니다. 물론 2011년도 때는 ESG 경영이 아니었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하기 위해서 ESG 전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이코노믹 그다음에 소셜 그리고 environment 그 환경 그 세 가지의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트리플 버틀라인 그거에 균형을 찾아야지만 기업이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ESG 경영하면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이렇게 ESG 경영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월 3일 날 그 YTN 뉴스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제시를 했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ESG 경영이 제일 먼저 이렇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 그다음에 가까이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20번째 챕터를 맡았는데요. 그 제목이 창업에서도 ESG 경영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소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에서도요. 작년서부터 그 ESG 경영 철학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은 이제 ESG 관련해서 창업 분야에서도 이제 특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았던 게 ESG 모든 분들이 다 ESG 경영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셨지만 조금 다르게 조금 정의를 내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가 만들기 전에 ESG 전략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고, 창업에서 바라보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ESG 경영하면 이제 소셜,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관점,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창업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관점의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들은 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의 영역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매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심사나 아니면 어떤 멘토나 컨설팅을 할 때도 사회적 기업도 분명히 지속 가능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코노믹 관점에서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 있지 않고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상품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창업인데요.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업의 전략에서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을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국가나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환경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경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이런 가치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고비용이 되고 비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적인 관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업도 분명히 환경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걸 적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기업에서도 ESG 경영 이런 도입이 필요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기업이 중요한 거는 그 자원이 제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이 중요하고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그런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창업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창업기업들도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의 이제 어떤 비전이나 미션이나 아니면 기업가 정신 거기에서도 이 ESG 경영의 그 경영 철학 그리고 그 마인드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책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 관점과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 작년서부터 2020년이니까 재작년이었군요. 재작년서부터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들도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ESG 경영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개념 정의를 제가 원래 배워왔었고 그리고 또 지속가능 과학회 그 공동회장이신 그 문영남 교수님께서 ESG 경영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3요소 하면 아까 전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측면, 소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사이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막 그러면서 정의를 못 내리고 이거를 혼란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소셜이라는 거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이라는 관점보다는 책임에 더 강조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 경영이고요.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치 창출하는 거는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소셜이고 그게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넌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개념의 그 직회를 하다 그 개념의 뜻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막 지배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배구조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그러면 대기업
중심에 이렇게 돼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도 원래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라기보다는 투명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그 문영남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그 내용과 2021년 작년 6월이죠. 6월에 매경에서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정의를 내렸다라고 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정의를 내려줬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아까 전에도 조금 반복된 내용이지만 그 창업에서 그 ESG 경영의 경영 철학을 반영해서 비전, 미션, 그 다음에 핵심 가치에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제 파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ESG 산업은 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네. 공동 저서의 내용이나 좀 다른 식의 네, 네.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ESG가 아까 전에도 제가 썼던 그 파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공통된 얘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 얘기하는 게 이제 환경, 그 다음에 그 책임, 그 다음에 투명 경영이고요. 여기에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전략을 설정해야지만 어느 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균형을 맞춰서 전략을 해야지만 그게 기업 지속 가능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는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기네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이때 처음 시작할 때 예비 창업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책을 썼던 부분의 주요 독자는 창업을 가르치거나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쪽에서도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할 때도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술을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ESG 관련 비즈니스를 함께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제가 ESG 경영 그래서 같이 공저로 쓰기는 했었었는데요. 그 문영남 교수님과 같이 또 ESG 경영 관련돼서 같이 책을 또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쓰는 것뿐만 아니고 ESG 관련 경영 그리고 또 이제 창업 쪽에 이제 컨설팅이나 멘토링 할 때도 ESG 경영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